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제가 몽겔 쪽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들이 왜 난민을 받고 이민자를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이 몽겔 쪽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게 되면 페미니스트를 까야 됩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를 까게 되면 한국 여성들을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 구독자 나름대로 30% 정도가 여성인 것을 확인을 해서 상처를 받을까봐 이걸 올릴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되고 정상적이지 않은 여성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정신병자들을 사회에 내보낼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처음에 반페미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채널을 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계몽을 하기 위해서, 계몽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혹은 제가 정보를 좀 더 나눠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제 뿌리는 반페미입니다. 왜냐, 이 페미가 신세계 질서라는 것을 이미 많은 자료와 그리고 사회적인 통계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몽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찍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에 20대 여성 2명이 나는 페미니스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0%입니다. 그리고 20대 여성이 80%가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 라고 적혀있고 49%는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인식한다. 이 미투 운동 초반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사회적인 운동이었죠. 그리고 이게 프로파간다였고, 그리고 이거를 왜 움직였냐,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 정적? 민주당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자신들의 파벌이 아닌 사람들을 쳐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어디냐?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퍼진 게 한국으로 왔죠. 그리고 이 미투 운동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 무고죄, 무고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끔 만든 운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도 보셨을 겁니다. 그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무고죄로 깜빵에 가고 기소가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날아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뭐 강지한 사건도 있고, 그리고 이진욱 사건도 있죠. 전부 다 이 미투 운동 때문에 진행이 된 건데요. 이거 말고도 뮤지컬 가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 다 무죄가 떴습니다. 김은국이라는 사람도 무죄가 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쑤셔가지고 페미라는 운동의 정당성을 가지고 오게 만들고, 그리고 합리성을 가지고 오게끔 만든 겁니다. 페미가 이런 운동을 해, 사회 운동을 깨끗하게 하고 있어, 깨끗하게 만들고 있어 사회를, 이런 식으로 정당성을 부여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 한국에 무고 공화국을 만듭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일본에서 1년에 무고가 2건 정도 나옵니다. 근데 한국은 2,000건 정도 나옵니다. 무려 1000%나 높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좋은 변호사님 이 채널 가보면 말도 안 되는 무고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연인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상했다고 고발하는 경우도, 고소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뭐 때문에? 미투 운동 때문에. 그리고 미투 운동을 누가 만들었냐? 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여성과 연애를 안 하기 시작을 하고 혼인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혼인을 안 할까요? 이 여러분들 부부간에 강간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강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로 합의하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합의하에는 부부관계가 의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해주지 않고 피하고 다닙니다. 이걸 우리가 이거라고 하죠. 리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전 세계 탑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거를 합의를 해서 진행을 했다고 봤는데 자기 기분이 좋지 않다고 남편을 이걸로 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례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남성들이 질려가지고 연애를 안 하기 시작하고 결혼을 안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여성들에게.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변호사님 뭐 이런 거 다 찾아보세요. 여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제가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괜히 출처나 그리고 뭐 제가 지어낸 이야기 이런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제가 홀로그램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건데 CG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도 CG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를 처음에 사우디가 배포를 했을 때 홀로그램이라고 배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제 웬만해서는 제 출처가 다 나와 있는 것들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했을 때도 추후에는 제가 예측한 대로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죠. 저는 최대한 객관성 있게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출산율에 대해서, 그리고 혼인율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율에 대해서 제가 올린 것 중에 의문을 품으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그게 가짜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는데, 제가 과거에 봤던 기사 중에, 그리고 통계 자료를 봤을 때 한국 여성이 다른 남성들과 결혼했을 때 이혼율이 한국 남성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높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찾아드리면 올려드릴 텐데,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에 간접적으로 나와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요, 통계 자료가. 그래서 그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보시면서 제가 괜히 거짓말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한국 여자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반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서 객관적인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거 문재인 시절이고 202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남성이 불평등을 가지고 있다 46%고, 그리고 2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여성에게 불평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29%입니다. 이때도 보시게 되면 남성들이 꽤 여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0대 중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30대 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여성이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성이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살아보는 결과 여성이 이득을 많이 봤으면 봤지 남성이 이득 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30대 후반이 지금 이제 049죠. 그래서 49%가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남성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여성을 보시게 되면 20대 초반에서 92%가 여성이 불평등하다. 그리고 20대 중반은 89%가, 30대 초반은 87%가, 30대 후반은 94%가 불평등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페미에 찌든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기사입니다. 통계 자료인데요. 이때 이 사이에 많은 남성들이 질려가지고 한국 여성을 패싱하기 시작합니다. 펜스룰이라고 하죠. 펜스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여성들이 좀 약간 직접적인 통계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좀 변경된 게 있긴 한데, 저는 그래서 이 통계에 대해서 잘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통계의 어떤 불리한 것들은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들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20대 여성은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 53%고, 30대 여성은 39%가, 그리고 40대 여성은 33%가, 50대 여성은 35%가, 그리고 60대 여성은 36%가 자기는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랑 좀 대조가 되죠. 불과 1년 사이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몰라서 이렇게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이죠.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지만,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무고가 많이 늘었지만,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게 경찰서에서 한 남자를 묻어버리려고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파트 단지에서 헬스장이 있습니다. 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남성이 있는데, 이 남성이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반층 올라가게 되면 여기 여성 화장실, 여기 남성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CTV가 있고 복도가 이렇게 있는데, 남성이 이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때 여기서 여성이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남성이 이제 경찰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는데, 무죄 추정 원칙은 개나 줘버리고 이제 범죄자로 취급을 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남성이 모든 경찰들과 했던 모든 내용들을 녹음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호사를 찾고. 이때 좋은 변호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반전이 나왔냐? 이 해당 남성의 어머니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화장실을 가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조가 되었고, 실제로 이 남성이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 뭐 특이점이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러 갔는데, 이때 여기서 신고했던 여성이 자기가 여기 성추행범이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 화장실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어머니가 이 여성과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한테 진술했던 거랑 완전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어머니가 이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무고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남성들에게
공론화가 되었고, 우리 어머니의 인터뷰로 인해서 모든 게 뒤집박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여성이 50대 여성인데 약물 중독, 그러니까 정신병입니다. 이걸 먹고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무죄가 되어서 그 경찰성을 한번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공론화가 되어서 이 남성이 무죄가 받은 거지, 이러지 않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엔 페미니스트는 남성을 파괴시키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결합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하지 못하게끔 만들면 1인 가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죠. 가족 단위를 해체하게 버리면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 통제 사회로 가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뒤에 계속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 2021년도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통계입니다. 각 사건이 페미니즘, 성평등 인식에 대한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확인해 본 겁니다. 엠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60%가 잘했다. 20대 여성이, 30대 여성이 52%가 잘했다. 40대 여성이 36% 잘했다. 쭉쭉 좋다라고 나오고, 미투 운동 이거 잘못된 거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근데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60%가 잘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낙태죄를 폐지가 50%가 잘됐다라고 20대 여성이 말하고 있습니다. 30대 여성도 40%나 됩니다. 저는 낙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건실한 크리스찬이고 낙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더 나아가서 이 엠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이거 저도 오케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성시대에서 지난 8년간 남성 신상 정보를 모은 게 있습니다. 이 수가 엠번방에서 디지털 성범죄에서 나왔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직업이 뭔지, 그 다음에 성관계 시, 그 다음에 뭐 신체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여성시대에서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미군 남성들의 신상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잘못은 쏙 빼놓고 남성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그럼 무고는 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 안 하는 걸까요? 자, 이게 얼마나 내노란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60%, 53%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반 자체가 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성시대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데, 여기 여성시대 84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30대 특정 나이가 넘어가게 되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수보다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탈퇴했던 사람들이 덕후로 갑니다. 이 덕후에서 가게 되면 덕후에서도 30대 후반에서 이제 50대 초반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레몬트리도 있고요. 그리고 성매매 여성의 커뮤니티까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다 합치면요, 물론 중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100만에서 120만 정도 됩니다. 어디까지 포함하냐에 따라서 120만 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2030, 40의 여성들입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2030 여성들의 대부분 다 페미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 여성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71%입니다. 20대 여성이 말한 겁니다. 전체 평균 44%입니다. 여기 물론 뭐 50대 여성도 있고 60대 여성도 있겠지만 이 어머니 세대들 빼고 7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 여성은 가부장적 성차별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사회적 지지가 낮다. 73%입니다. 임금 격차는 여성이 불공정하다. 70%입니다. 지금 다 보시게 되면 사회를 좀먹고 파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성들은요, 징집을 당합니다. 그렇죠? 전 2년 동안 군대를 갔다 오고 발 뒤꿈치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발 뒤꿈치가 물집이 한번 잡히고 난 뒤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도 겨울 되면 발에 있는 게 다 틉니다. 각질이 엄청 생겨서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군대 갔다 오면서 건선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건선이 제가 관리를 해서 최근에 나아졌지만,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건선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퍼졌죠.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뭐 많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거. 이것뿐만 아니라 차별받고 있다. 이거 쿠팡 가보셨습니까? 전 쿠팡에서 일을 해봤는데 남성들은 상하차만 합니다. 힘든 거. 근데 여성들은 쉬운 것만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남성들이 이거에 대해서 빡쳐서 더 빡센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임금을 주자 남성들이 쿠팡에 안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지금 이 남자들이 하는 상하차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성이 어떤 혜택을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지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 도서관도 있고요. 여성 이제 주차길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 안심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1인 가구 청소업체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을 한해서요. 그리고 여성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거 임대료 10만 원도 안 됩니다. 이거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목 좋은 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차별을 받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가부장제 때문에, 성차별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낮다.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일하는 여성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옆에 보여주겠지만 일하는 여성이 남자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많이 갑니다. 공대 이런 쪽에 많이 가죠. 그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 좋은 곳에 가니까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야근도 있고요, 특근도 있죠. 전부 다 남자들이 많이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사회적인 지위라던가 임금이 남자가 높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를 낳는다면 여자아이가 살기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얼굴 좀 이쁘잖아요. 이거 BJ 하잖아요. 얼마 벌 것 같아요? 얼마? 제가 첫 직장이 인플루언서들 촬영입니다. 촬영해주고 이제 통계를 내는 건데, 이제 BJ들, 저 이거 되게 나쁜 데 간 거 아닙니다. 합법적인 MC에는 간 겁니다. 이 여자 BJ들이 버는 돈이 그냥 하루에 입담만 털고 뭐 하는데 버는 돈이 200입니다. 조금만 이쁘면, 그냥 말만 털면 돼. 많이 못 벌어도 50만 원 법니다. 하루에. 수익 많이 나요, 여러분들. 근데 남자들이 이런 거 하려면 잘생겨야 되죠. 아니면 입담이 좋거나 아니면 철구처럼 이상한 행동을 해야 되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남자가 좀 약간 다릅니다. 이미 태어난 것부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자체가 다릅니다. 남자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쓸모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자한테 매 순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성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달라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가 어렵다. 65%랍니다. 이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여성은 무한 경쟁 속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좋은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남성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고립운동 청년과의 연령대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말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3일이었나? 아마 그때 나왔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고립운동 청년의 70%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나이대가 25세에서 29세, 30세에서 34세. 이때 이 주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 많죠, 여성들이. 최근에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여성들이 더 많다고. 더 볼까요? 이 여성들이 뭘 하고 있는지. 여기 보시게 되면 온라인 활동을 17.2%나 합니다. 이 애들이 뭐겠습니까? 덕후, 여성시대 이런 데 가가지고 남녀 갈라치기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고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왜 이들이 여성들이 사회를 망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욱더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93년도 남자들 절반이었나? 이들이 백수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2027년도 통계를 가지고 기사를 쓴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이 기사 때 남자들은 93년생들은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취직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 절반 가까이가 백수다라는 그 자체의 그 기사가 구라입니다. 그리고 프로파간다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남성들은 매 순간 일을 하려고 하고, 백수가 많은 비율은 지금의 40대에서 50대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선입견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이제 배급견들 보게 되면 이 나이대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이걸 말씀드리면서 뒤에 말씀드릴 거니까요,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거 언젠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1인 가구 여성이 100만 원 미만이 56%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둘만 합쳐도 70%가 넘습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이제 9.5%, 300만 원 이상이 7.9%.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성이 얼마나 사회적인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참여도 안 하고, 그리고 일도 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성들이 여기 와서 임금 자체가 불공정하다, 그리고 차별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잖아요. 이 100만 원 미만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200만 원 미만은 뭐겠습니까? 이거 알바입니다, 알바. 알바입니다, 알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더 심각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여기 보시게 되면 미혼 남성이, 이거 2023년도입니다. 남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41%가 경제적 문제,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나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되지 않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32.5%가 상대 남자의 조건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에요? 왜 남자의 돈을 따지는 건가요? 남자의 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을 탓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나한테 나온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거는 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성들은 지금 1위가 상대 조건 남성의 상대 남성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할 수가 없죠. 왜냐? 41%의 남성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극복하자 이게 아니라 상대 남성 조건이 좋지 않으니까 결혼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혼인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남성들이 여성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엔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 좋은 일자리들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남성들은 경제적인 안정의 자리를 잡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여성들은 그 조건을 자꾸 따집니다. 자,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AI 대체 연애가 있습니다. 유사 연애라고 하죠. 이 연애가 지금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심각한 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AI 관련해서 대화를 누가 많이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여성입니다. 여성. 남성들은 그러니까 정보를 찾거나 혹은 내가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서칭이나 그리고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성들이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응답자의 42%가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사교 활동을 자제한다. 그래서 데이트 때 돈을 안 쓴다. 20대 여성이. 이해되세요? 20대가. 왜냐면 보시게 되면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일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AI를 연애 상대로 대체를 한다. 심각한 겁니다. 이게 반대로 나왔던 데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남성의 오타쿠 문화가 있죠. 근데 지금 반대로 지금 모든 나라들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대체로 여성들이 이 AI와 대화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동덕여대에 대해서 쳐보시고 AI랑 대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동덕여대 여성 애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AI랑 대화했던 내용들이 커뮤니티에 엄청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 이거 다 봤거든요. 동덕여대가 이거 사회 프로파간다를 한 거다. 운동. 그래서 이게 누가 한 거 봤더니 민주당. 뒤에 이제 여성의당. 얘네들이 이거를 비화시켰구나. 올려놨구나. 왜? 윤석열 정부 압박하려고. 왜 그랬을까요? 여성단체에다가 돈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넥슨 이제 손가락 사건이 있습니다. 그 손가락 사건 때 이제 그 여성단체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한다고 했는데 15명 모였습니다. 왜냐? 여성단체에다가 윤석열 정부가 돈을 안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 압박하려고 이거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 더 나아가서 심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녀 경제활동 참여율 격차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맞벌이 부부가 OECD 부부보다 적다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격차가 경제협력기구 OECD에서 38개국에서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남성은 일을 많이 하고 여성은 일을 적게 한다. 이 격차가 38개 중에서 7번째 높다. 보시게 되면 여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지금 최근에 경향신문에서 2025년도 맞벌이 비율이 48%가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경기도 A 어린이집 원화 등하원 일지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14명의 여성들 중에서 전업 부부가 몇 명일까요? 맞벌이를 세는 걸 맞벌이가 하나, 둘, 셋, 4명이죠. 10명이 전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14명 중에 4명 빼고 10명이 전업입니다. 근데 어떻게 48% 나왔을까요? 맞벌이 부부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나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 여성들의 이미지 포장입니다. 결혼해도 돼. 한국 여성들 일을 하고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2025년도에 맞벌이 비율이 48%가 늘었다고 했죠. 근데 북유럽 가잖아요.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거기는 맞벌이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66점에서 70%의 사이입니다. 전업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한국의 페미니스트는 완전히 비페미니즘입니다. 맞벌이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상향혼 자체를 원합니다. 근데 정통적인 그 페미니스트를 갖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맞벌이 비율이나 그리고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심각하게끔 했냐? 지금 한국 여성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페미니즘 사상을 주워 먹어가지고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고 제가 좀 이따 뒤에다가 미국 사례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 페미니즘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 노동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엔 뭘 하게 됐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 인구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럼 노동 인구 외국인 근로자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민이나 영주권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한 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여파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치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있죠. 이 참여연대는 민주당 주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신문입니다. 여기 페미니스트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025년도입니다. 2023년도. 얘네가 95개국 유엔 회원국에서 대한민국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권고를 내렸다. 263개 권고를 내렸다. 우리 여기 보시게 되면 여성신문 페미니스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주민 혐오 확산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해야 된다. 동일하죠. 유엔이랑 그리고 페미랑 아젠다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지하는 게 누구냐? 민주당. 아젠다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페미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페미가 만약에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거 하겠습니까? 이런 거 나와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신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는 애들이 어디냐? 여성시대입니다. 얘네 갖고 와요, 여러분들. 갖고 와서 돌려본다고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페미니스트를 신세계 질서의 키라다라고 얘기하고 이 페미 때문에 한국은 망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뒤로 가보면 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거 2010년도, 2020년도까지 이거 2022년도까지인가 아마 될 겁니다. 보시게 되면 출산율은 보수주의자들보다 진보주의자들의 사이에서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더 가파라지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평균수가 선진국 평균이에요. 보시게 되면 보수적인 것들은 떨어지긴 했어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진보 어떻습니까? 이건 무슨 민코인이에요. 민코인. 예? 민코인. 러그풀이라고 러그풀. 어때요? 예? 그냥 떨어지죠. 이렇게 그냥.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페미니스트. 진보죠. 그리고 민주당이죠. 네? 얘네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낙태 폐지해라. 낙태 못하게 하는 거 폐지해라. 성소수자 인권 챙겨라. 그리고 뭐합니까? 동일임금. 더 나가서 뭐합니까? 얘네가 임대주택 기본소득제 해라. 얘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자, 그리고 성범죄 강화해라. 얘네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관계 시 녹음하는 것도 못하게끔 막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남성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성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판결을 내려라. 얘네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출산율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1.8이에요. 같은 동시에 시작했는데 2.8이었는데 10년 만에 이게 1% 떨어졌다고요. 근데 여기 0.2% 떨어지죠, 겨우겨우. 이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왜 이 페미니스트 때문에 전체가 죽어나간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근로자의 40%는 세금을 안 냅니다. 무슨 얘기냐? 노는 사람들이 40%가 있다는 얘기예요. 60%가 일을 합니다. 40%는 일을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거 근로자가 아니어도 제가 다른 기사 봤을 때 기본소득제나 뭐 이런 것들 다 제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40%가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 내용일 거예요, 아마. 60%가 세금을 냅니다. 근데 고소득층은 2년마다 한 번꼴 증세를 합니다. 이거 알아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개거품 물었습니까? 시민단체들. 왜? 배급 떨어지니까. 이것도 주장한 게 누굽니까? 민주당이에요. 여성단체들. 얘네가 한 겁니다. 얘네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근로자의 40%가 세금을 안 낸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성들 일 안 하죠. 일 안 하잖아요. 돈 떨어지잖아요. 많이 없죠. 세금도 안 내잖아요. 적게 버니까 세금 안 내죠. 여기에 포함되니까 페미니스트가 정상입니까? 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정상적이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낙태가 있습니다. 낙태가 있습니다. 낙태 여기. 저는 이거 이해 안 갑니다. 물론 불미스럽게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낙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건 맞지만 페미니스트는 여성 해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성에 대한 해방. 제가 과거에 영상이 엄청 많이 다뤘고 게시글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성에 대한 해방은 연애 자유롭게 해라. 그리고 프리 성관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건 왜 책임 안 집니까? 자신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게 어른입니다. 그게 지성인이고요. 그게 시민입니다. 근데 안 지죠. 낙태죄 폐지하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36주였나 30주였나 아기 낙태한 브이로그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했습니다, 여러분들. 36주, 30주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이 겁니다. 이때는 이미 모습을 다 하고 기관, 그러니까 내장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완전 신생아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낙태를 해서 브이로그에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저거 왜 저렇게 했을까요? 낙태를 왜? 36주 된 거를 왜 했을까요? 이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려고. 무슨 낙태를 언제도 해도 된다. 근데 이때 하도 사람들이 뭐라 해서 깜빵 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페미니스트들은 인구수를 출산율, 혼인율을 떨어뜨린다. 증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게 남성들이 한국 여자들과 결혼을 안 하겠다 해서 나왔던 게 설거지론이랑 그리고 풍풍론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청춘 남녀 때, 그러니까 청춘일 때, 한창일 때 이 남자 저 남자랑 다 만나면서 즐길 것 다 즐기고 결혼할 때는 나한테 청구서를 내밀더라. 그 청구서가 뭐겠습니까? 집, 차 해와라. 그리고 돈 얼만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집 공동명의 해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5년만 같이 살잖아요. 남성이 가지고 온 투교재산이 있습니다. 이 투교재산 같은 경우는 남성이 이 여성을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혹은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만들었던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은 과거 판례에서는 분할이 안 됐습니다. 분할을 안 해줬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2015년도에 여성가족부가 병신 같은 법 하나 냅니다. 뭐냐? 여성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남성의 특유 재산도 줘야 한다라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진행했고, 이게 판결 하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 때문에 지금 남성들이 가지고 온 특유 재산이 있습니다. 이 여성과 만나기 전에 읽어놨던 재산들, 그러니까 뭐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겠죠. 혹은 잘 나가서 그 전에 모았던 돈도 있겠죠. 이 돈들은 과거에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재산을 여성이 바람을 파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투기 재산을 나눠줘야 됩니다. 5년만 하게 되면요 50% 가까이 뜯깁니다. 이거 판례 있습니다. 뭐 가성비의 5년, 그 다음에 약속의 10년이 있습니다. 이 보통 10년 때 50% 뜯어갔는데 지금 판례에서는 50% 가까이 뜯어갑니다. 그래서 가성비 5년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뜯겼냐? 30% 가량이 남성의 재산 전부를 뜯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재산의 30%를 뜯어갔습니다. 그게 언제냐? 2020년도 전에요. 근데 2022년도에 이 판례가 떴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재산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50% 가까이 뜯깁니다. 여러분들 김민재 결혼 언제 끝났는지 확인해보세요. 이혼 5년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김수현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이 여자 배우 부유한 기업가랑 결혼했습니다.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재산 얼마 받았을까요? 지금 이래서 남자들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한국 여자랑. 이런 말 같지 않은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 법이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판례에서 나온 겁니다. 여성이 이혼을 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남성의 재산을 줘야 된다. 근데 여성이 어떤 잘못을 해도 남성의 잘못을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여기서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은요. 결혼과 동시에 같이 살고 1년인가 2년 같이 살면 이혼할 시 50% 재산을 뜯어갑니다. 중국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왜 얘네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 이 여성이 이혼하게 돼서 살아남을 능력이 없다, 자립할 능력이 없다 하게 된 위치가 공산주의에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여성이 나오게 되면 이 복지를 줘야 됩니다. 복지. 공산주의에서. 이 여성을 키워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남성의 재산을 뜯어가는 겁니다. 난 너네한테 복지를 주지 않겠다. 지금 한국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성에 대한 혜택이 있고 기업에 대한 혜택이 있고 여성들이 맘만 먹으면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한국이 여성에게 자립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남성의 재산을 뜯어가 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프리너라고 해가지고 혼전 계약서가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 전부 다 됩니다. 혼전 계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혼전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할 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계약서가 있는데 한국은 이게 허용이 안 됩니다. 누가 한국 여자랑 결혼하겠습니까? 당연히 혼인율과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출산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혼인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부족해집니다. 노동자가 부족해지면 외국인 노동자를 가지고 옵니다. 얘네가 5년에서 10년 동안 같이 살게 되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지금 이거 5년 추진하고 있죠. 영주권 받으면 가족을 데릴 수 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 가족을 데리고 오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몇 세대 지나게 되면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주자 해서 주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외국인들이 특혜를 얼마나 받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거 조선족 특혜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엄청나게 돌아다녔죠. 조선족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줍니다. 자국민도 받지 못하는 혜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버티기만 하면 가족 전부를 데리고 올 수 있고 이 가족 전부한테 이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도 비탄감 시켜줬죠. 전부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혜택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 아니고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슬슬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는 고급 인력이나 어느 정도 일을 할 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한국에 정착시키고 다른 나라들에 정착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그리고 특정한 어떤 기술이 없어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치안을 망가뜨립니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나라 사람들을 범죄를 일으켜서 치안을 무너뜨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베트남 사건도 있습니다. 베트남 사건 침입납니다. 베트남 애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에 일하는 사람들을 등쳐먹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베트남뿐만일까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치안을 박살내기 시작하고 이들은 이 나라에 뭐 뿌리 깊게 살겠다 이게 아니라 혜택만 받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문화, 자신들의 문화나 정서, 뭐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정착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교화가 안 되죠. 칼부림 나잖아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애들이 뭐합니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옵니다. 베트남도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베트남이 한국에 유통하는 이 마약 이게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2위고요. 그리고 태국이 이제 3위인데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둘이서. 그래서 사회적인 전반적인 치안 시스템을 박살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어디냐? 영국, 유럽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영국은 이민자를 총 500만 명을 받았습니다. 불법도 있어요. 합법적인 애들이 아닙니다. 불법이 많습니다. 이 이민자를 250만 명 받자 2019년도에서 2024년도 이 사이에 영국인들이 250만 명이 떠납니다. 이거 AI에 찾아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250만 명이 떠납니다. 그리고 250만 명이 이민자로 들어왔죠. 그래서 영국이 제가 보여드린 대로 개판이 된 겁니다. 뭐 여기뿐만이겠습니까? 유럽 전체가 지금 개판입니다. 네덜란드, 스웨덴, 여기 방글라, 그 다음에 파키스탄, 깽단 쪽 많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200만 명을 불법 난민자랑 이민자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방글라랑 파키스탄, 깽단만 10만 명씩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의 군대랑 똑같은 수를 맞먹고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독일? 지금 독일은 좀 정리를 하고 있지만 프랑스 정리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스페인 정리 안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제가 텔레그램 보내드렸어요. 스위스 이민자들 애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이 잡으러 가다가 그 애가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민자 폭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모든 나라가 뭐로 시작했습니까?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다. 노동 인구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민자를 받았고 초기엔 좋았는데 이 이민자의 2세들이 교육 능력이 떨어집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얘네가 갱단을 만들고 추후에 들어왔던 애들이 이 갱단에 가입하게 되면서 범죄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범죄 조직이 공권력을 위협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수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떠나거나 자신만들의 마을을 만듭니다. 그리고 분쟁이 격화가 되겠죠. 그쵸? 자, 이거 주 내용이 여기가 아닌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더 이야기해보면 이들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남자들이 국제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쵸? 이거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한국 남자만 이러는 줄 아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미국 남성도 한국 남자랑 똑같은 시기에 국제 결혼을 엄청 합니다. 왜냐? 그때 바이든 정부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진보적인 여성들이 많아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미국 남성들이 한국 남성들보다 더 심한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에콰도르, 파라과이 이런 여성들과 많이 결혼합니다. 실제로 제 여자친구가 미국 영주권이랬죠. 그 여자친구가 파라과이랑 에콰도르 이런 애들이랑 친했습니다. 얘네가 이제 미국으로 와서 유학을 했으니까요. 있는 집 자식이겠죠. 얘네들이 대부분 다 미국 남성들과 결혼했습니다. 기업들과 돈을 많이 버는 남성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근데
유럽은 이것마저도 막아놨기 때문에 유럽은 답이 없고 그래서 동거문화로 간 겁니다. 근데 미국인 한국이랑 똑같은 구조로 갔다. 자, 그래서 한국 남성들이 국제 결혼을 하자 출산율이 올라가게 되고 많은 것들이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사오는 거 아니냐, 매매혼이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결정사가 매매혼입니다. 매매혼.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될 거냐. 한국 남자들은요, 과거에는 농촌 사람들이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못 사는 나라들.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이때 만약에 정착이 됐으면 몽겔족 프로젝트가 이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착을 못했습니다.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 여성들이 이제 뭐라고 했기 때문에 도태된 남자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한국 남성들이, 농촌에 있는 한국 남성들이 많이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남성들이 많이 결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이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한국 남성들은 국가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이나 혹은 일할 수 있는 남성들이 결혼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배제를 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가 한국 여성들에게 이제 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일자리가 없고 아까 보였다시피 한국 여성들이 일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그 소득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나가고 있죠. 그쵸? 그러면 기업들이 나가게 되면 이들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가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라고 프로파간다를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어디서 나왔냐?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일본에서 제가 뭐 아프리카인, 그리고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이 남성들이 5만에서 10만 명가량 들어와서 일본 여성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프로파간다를 엄청 했다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일본은 한국의 미래입니다. 그쵸? 한국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문화 혜택을 받으려고 할 거다.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얘네들이 결혼하는 게 개발도상국 남자들과 결혼할 거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구심이 들겠죠. 그러면 왜 서양 남자들은요 안 할까요? 이거 여러분들 자세히 찾아보세요. 서양 커뮤니티 같은 거 보게 되면 한국 여성들을 놀이개로 봅니다. 절대로 이성적인 반려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양 남자들은 대부분 다 일본 여성을 원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커뮤니티 같은데, 저기 X 같은데 가서 보시면 한국 여성 비하하는 서양 남자들 되게 많습니다. 공중방송에도 나왔어요. 미국인 남성이 한국 너무 좋다, 근데 한국 여성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 페미니스트를 먹었는데, 진보적인 걸 먹었는데 당연히 이 출산율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 집도 해오죠, 차도 해오죠, 돈도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ATM기라고 눌립니다. 용돈 주면서 생활시킬 수 있습니다. 그쵸?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 뭐 집안일 안 해도 남자들이 반반하라고 해서 반반하죠. 자, 서양 남자들 그거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들. 문화 자체가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프리너가 안 되는데 결혼하겠습니까? 한국 여자들이랑?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개발도상국 남자들과 결혼할 거다. 자, 그럼 문제가 된 게 뭐냐? 여기 남자죠. 그리고 이제 선진국 여자들과 이제 결혼을 시킬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 선진국 여자들, 이거 일본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에도 진행이 된 겁니다.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 유럽에서도 이거 진행했었습니다. 흑인이랑 결혼하라고, 아프리카인이랑 결혼하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보여줄 뿐이지 이거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했던 프로파간다들, 그런 선전 문구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발도상 남자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낮습니다. 낮아요,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인도에서 오는 남성들 뭐 높은 교육 받았다. 이거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인도에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인들이 IQ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 그리고 정규 과정도 다 조작됐더라. 이거 발표된 거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는 인도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출나게 몇 명만 좋은 거지 몇천만 명이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인도 그렇죠. 아프리카인, 여기 인들 일 제대로 합니까? 교육 제대로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자, 이거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개발도상국들은요, 여러분들 고등 이거 자체가 진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 진학률이 높은 애들은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국 올까요? 안 와요, 여러분들. 미국 갑니다, 미국. 그럼 덜 떨어진 애들이 한국에서 오는 겁니다. 이 남자애들이. 미국도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애들이 환경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낙후화된 애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은 뭐겠습니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에요. 파키스탄 이슬람이죠. 방글라데시 이슬람이죠. 그리고 그 아프리카 애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슬람 많습니다. 얘네가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선진국 여자들이랑 결혼하죠, 여러분들. 결혼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겁니다. 다문화 혜택 때문에, 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한국 여성들 대학 진학률은 높습니다. 그쵸? 근데 적당한 직업 있습니까? 그리고 고위직이 있습니까? 이 고위직은 웬만하면 서양 남자나 혹은 자국 남자의 고위직과 결혼할 텐데, 그리고 이마저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결혼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하겠습니까, 얘네가?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 떨어지는 여자들만 이 다문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2세가 어떻게 될까요? 이 2세가 저열한 인간이 나옵니다. 이걸 몽겔족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제가 이 몽겔족을 한참 찾았습니다. 이 몽겔족 어제 많이 봤는데 뭐지? 근데 안 나오다가 제가 최근에 제가 강아지 이제 그 혼혈이 아닌 강아지 이제 순혈이 아닌 잡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혼혈이죠. 이걸 좀 키우고 싶었습니다. 말티푸를. 그래서 이 말티푸 너무 귀여워가지고 찾아보다가 어원을 찾았습니다. 그 어원이 뭐냐? 몽그렐입니다. 몽그렐. 이 몽그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잡종, 혼혈 이 뜻입니다. 이 몽그렐을 독일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몽겔족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디였지? 이탈리아였나? 그걸 비하해서 이제 은어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몽겔족 프로젝트.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잡종 인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혈이 아닌 혼혈. 근데 이게 적당히 높은 집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열한 인간이다.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몽겔족이라고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정확한 어원이 몽그렐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제가 비관적인 한국 여성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했다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건 애들이 만들어낸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이 이야기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왜 애들이 하냐, 이게 있습니다. 자, 개발도상국에서 지금 일본으로 가라. 특히 제가 텔레그램 방에 보여드렸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일본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이런 비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남성들이 가겠죠. 그쵸? 그리고 일본 여성들과 결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이걸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여성과 이민자와 결혼하게 되면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정치인들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열한 인간이 나오죠. 그리고 이미 이 남성들은 사회에 동화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사례를 진짜 텔레그램에도 많이 보여줬고 지금 제가 쇼츠에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이들 대부분 다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불법 난민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동화가 됐습니까? 안 하죠. 자신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삽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낙후화됩니다. 그리고 이 남성과 선진국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언어, 문화, 그리고 교육 수준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남성이 벌어올 수 있는 돈이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본 여성이 아니더라도 이 여성들은 따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교육관이 다르면요, 남성들이 이 교육관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관을 지배하게 되면요, 여기서 이 남성의 자식들은요 아빠를 따라갑니다. 자국민과 동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아니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선진국이라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지만 아기가 온전하게 똑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남성성 자체가 아버지 상이 이 문화랑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 대부분 다 이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못 법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프랑스에서 제2회 뭐라 해야 될까, 혼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애들이 대부분 다 깽이 됐습니다. 89%가 깽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깽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몇 세대만 지나가게 되잖아요. 딱 정확하게 세대가 2번 바뀌면요, 나라 전체가 하향 평준화 돼가지고 망합니다. 딱 두 세대만 지나면요. 왜냐? 국민 정체성이 사라지죠. 그리고 복지 혜택으로 돈이 나가죠. 그리고 저열한 문화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치안이 개판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떠납니다. 혹은 떠나지 않는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마을을 만듭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는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국인, 그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 남자를 만난 여성들은 전부 다 이 빈부격차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노예입니다. 이거 로마 클럽에 나와 있습니다. 말 잘 듣는 동양인들은 살려줘야 된다. 그리고 힘 잘 쓰는 흑인들을 살려줘야 된다. 이들을 가지고 노동을 대체해야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을, 우리는 이거에 대한 단물만 빨아먹으면 된다. 지금 딱 되잖아요. 동양인, 흑인 합쳐버리면. 그쵸?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망상하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서도 영상으로 다뤘는데 UN 보고서가 제출이 됐어요. 이게 마이그레이션, 제가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션 리플레이스먼트, 이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거 2001년도에도 나왔고 2023년도였나? 아마 그때 한번 또 나왔습니다. 이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과 일본은 장기적 출산율 하락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이주시켜야 된다. 근데 그 수가 일본은 50만 명이고 한국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나지 않는데 50만 명 아니면 500만 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 권고사항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전부 다 이 권고사항을 지켜라 라고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불법 난민자들을 엄청 받잖아요. 그쵸? 엄청 받아요. 영국은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명을 받았다니까요. 불법 난민자들을 500만 명 받았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고도화되고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열한 인간만 탄생해서 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우리 코앞에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족이 100만 명 넘게 산다고 하죠. 그쵸? 그리고 파키스탄이랑 그리고 베트남, 태국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걸 원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 몽겔족 프로젝트, 이건 결국에는요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통제할 인간을 만들어서 사회를 꾸려나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류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상류층은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선진국에서 한국에 눌러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빈민층으로 살게 되고 저열한 인간들과 같이 살면서 나락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 옆에 양아치가 있으면 양아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주변 환경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미 주변 환경이 개판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서 빈민층을 만들고, 이들은 기본소득제를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적당한 노동을 시키면서 기본소득제를 받으면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완벽한 통제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서 부익부 빈익빈 이 동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CBDC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갈 수가 없다고. 이게 뭐겠습니까? 부자층에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없겠죠. 빈민층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 부자층으로 갈 수 없는 CBDC 요건을 만드는 겁니다. 평생 죽어 나가는 겁니다. 2세, 3세, 4세 전부 다 빈민층으로 가는 겁니다. 부의 사다리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빚지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자산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봉건주의입니다. 봉건주의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민주주의 시스템이 파괴가 되고 결국에는 봉건 시스템이 다시 작동이 됩니다. 이 봉건 시스템 안에서 빈민층, 여기는 이제 패미도 있고요, 좌파도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고요, 전부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전부 다. 이 들에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몽골족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신세계 질서, 이것을 열었던 게 누구냐? 패미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패미가, 제가 그냥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60%라고 할게요. 이 60%의 여성은 대부분 다 죽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 못한 여성들도 죽을 겁니다. 물론 밥벌이 하는 여성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다만 여자들이 남성들보다 체력적으로 한계가 명확하게 오고 몸 자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전부 다 죽어나갈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면 민족성도 파괴가 되고 언어도 파괴가 되고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됩니다. 질서를 세우려면 결국엔 돈 있는 사람들끼리 질서를 세우고 통제를 가하겠죠. 그래서 식수, 식량 이런 것들 전부 다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빈민층들한테 이것을 배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급.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자국 여성들을 비판하거나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한국 여성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망상이네 만에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부자들은 이제 배급견들 없어져도 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노예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뭐 배양하는 시스템, 이거 제가 텔레그램도 올려줬는데 난자와 정자 이걸 가지고 아기를 만드는 것도, 그리고 이거를 인공자궁에 넣는 것도 지금 거의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미 이거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이슬람 그리고 중국 이들과 내전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죠. 알버트 파이크 이가 말했던 게 3차 세계대전, 이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여성들의 미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같이 공생을 하고 화합을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물론이죠. 이 유물론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아마 망할 겁니다. 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나라 2008년도 때 4명 중에 1명이 몸을 팔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놀라지 마세요. 70% 가량이 매춘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춘이 뭐 단순히 몸을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인 화보집 내는 거, 그리고 BJ 하는 거, 이 전부 다 매춘입니다. 매춘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플루언서들 뭐 인스타들 다 매춘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그 잡지를 찍었을 때 특정 모델이 나와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도 매춘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매춘이 광범위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미 팬트리 뭐 그 다음에 팬딩 뭐 그 다음에 인스타 구독제 전부 다 그게 매춘입니다. 돈 받고 자기 몸 화보를 팔고 있습니다. 그 매춘입니다. 여러분들 70% 매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것은 가속화될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거고, 한국 남성들은 이제 한국 여성들과 결혼을 안 할 겁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남을 때는 영어가 필수입니다. 영어가 아니더라도 제2의 외국어가 필수입니다. 그 이슬람 그 다음에 중국어 빼고 나머지 제2 외국어가 필수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여성들 중에 완벽하게 영어나 제2의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세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지만 그들이 뿌린 그런 씨앗 있잖아요. 그것을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한테도 피해가 오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심각한 시대가 올 거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